영락 없는 농부. 한우 200마리의 아빠. 무려 30년째 소를 키우고 있다는 한 남자. 평생 일단은 저는 소 키우고 농사 짓는 게 아주 행복이고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봉화군의 수장, 박노욱 군수다. 왠지 조합이 맞지 않아 보이는데 그는 왜 소를 키우고 있을까? 그가 있는 봉화군의 귀농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 법 나아요. 몇 년 전 우리를 따뜻하게 했던 영화 원앙소리. 80세 할아버지와 40년을 산 소가 만든 감동 실화, 이야기를 품은 그곳. 영화의 무대이자 춘향목과 송이버섯으로 유명한 경북 봉화군. 이곳엔 소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이 한 가지 더 있다. 어김없이 새벽 5시면 소에게 여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박노욱 군수. 봉화군청의 관사 대신 우사 옆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단다. 새벽잠도 포기한 채 직접 소들을 챙기는 건 박 군수의 중요한 일과다. 한 200도 돼요, 200마리. 아침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농장 한 바퀴 돌아보고 소 건강 상태도 이렇게 관찰하고 그리고 사료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매일 아침 그래요. 군수도 나선 한우 키우기. 봉화군의 한우는 어떤 점이 특별할까? 봉화만에 우리 한약구가 정산돼요. 이 한약재를 먹여서 사육을 합니다. 당귀, 길경, 청궁, 강활 이런 걸 해서 그러면은 우리 고급육 출연이 봉화군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3년 연속 있다는 1등급 출연율이 제일로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연속 우리가 있다는 경상북도에서 1위를 했는데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또 지식경제부 그다음에 중앙일보에서 일단 후원을 한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브랜드상을 우리 봉화 한약구가 수상을 했습니다. 유달리 깨끗한 우사. 쾌적한 환경에서 한약재를 먹고 자라는 한우들. 이곳은 소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다. 깨끗해요, 축사가. 그렇죠. 네. 이 우리 축사가 이제 우리 봉화가 춘향목 그 소나무 고장 아닙니까, 그죠? 이제 소나무 톱밥이라죠, 소나무 톱밥. 소나무 톱밥을 넣고 이 지붕이 전체가 다 이렇게 개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게 되면 이 지붕이 다 끼어요. 지붕이 다 끼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제 날씨가 맑으니까 지붕을 널어놓았는데 이러면 일단은 이게 계속 건조가 되고 소들도 일광욕이 되고 이래 하면서 이 소들도 아주 건강 상태도 양호해지고 축사에는 이제 이 톱밥을 넣고 그 위에다가 일단은 우리 지금 뭡니까 냄새 안 나는 일단 발효제를 일단은 뿌려줍니다. 그러면 연중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군수께서 소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시네요. 네, 그래야죠. 작업복 차림에 트랙터까지 모는 박군수. 농부는 그의 천직. 에이, 밑으로 해야지. 왜 그러면 너무 밑으로. 중간에. 중간쪽으로 돌려줘야지. 돌리고 나면 어지럽다니까. 농산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능숙한데 소에게 여물을 주는 것도 30년째 계속해온 일이다.
제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이때까지 살아왔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이제 현재 군수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군수를 그만두면 다시 일단은 이 농사지로 또 들어와야죠, 그죠? 그래 평생 일단은 저는 소 키우고 농사 짓는 게 아주 행복이고 꿈이었습니다. 발로 뛰며 몸으로 체득한 농민의 마음. 그가 이끄는 봉화군의 농정은 조금 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종종 박군수의 우사를 찾는다는 이웃의 주민. 역시 소를 키우는 그가 박군수에게 되려 자문을 구하러 올 정도라니 가격이 좀 비싸요. 농민들과 격없이 지내는 박군수의 친근함은 물론이고 해박한 축산 지식도 엿볼 수 있다. 저렴하지. 이게 또 저기 수분 함량이 많이 적잖아. 그 건TMR 자체가 1kg가 수TMR 3kg를 커버하거든요. 그래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농민의 출신으로서 진짜로 농사를 위해서 뭔가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농민을 잘 살기 위해 가지고 그런 행정을 많이 해요. 지금 뭐 고추나 뭐 가수나 축산이나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래서 농민과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소들의 아침을 확인하고 바쁜 걸음을 서두르는 박군수. 그에게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 작업복 대신 이번엔 넥타이를 맨 박군수. 마치 셀러리맨의 출근길 같은 풍경. 이제 어디 가시는 건가요? 출근하는 기다려요.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출근해야 또 오늘 아침 하루 종일 또 공장 살펴야지. 그래. 예. 농민의 마음을 알기 위해 시골에서 살고 소를 키운다는 그. 천하지 대본의 마음을 아는 박군수의 군정 활동은 어떤 모습일까? 오전 8시 반. 아침 일찍부터 간부회의가 소집됐다. 군정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 이게 계속 일단은 노력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일단 대다수입니다. 그럴 만큼 절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우사에서 와는 또 다른 모습. 계속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게 지금 용미가 학교에 봉화군의 수장다운 날카로운 통찰이 회의실을 가득 채운다. 사실 이제 군수님 직을 잘 수행하리란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만나야 되고 하지만 군수님이 이제 농업을 종사하면서 농사일을 적극적으로 하실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건대는 뭐 새벽 4시쯤에 일어나셔가지고 농사일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또 급하게 출근하시고 또 이렇게 군수직과 또 농업을 병행해서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홀대받는 농업이지만 이곳에선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접받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 시책. 박군수도 늘 공부하는 마음이다. 추상적인 탁상 위의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서고자 한다. 박군수의 철학이 담겨있는 정책들은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숨쉬며 빛을 발하고 있는데 농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언제나 마다 않고 찾아간다. 농업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봉화군. 농촌이 잘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곳. 박군수는 봉화군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굴뚝에 연기나는 공장 하나도 없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소외됐다, 낙후됐다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막 낙인을 찍혔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이제 역으로 청정하다, 깨끗하다, 맑다 이런 쪽으로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이제 선호하게 될 이제 시절이 왔기 때문에 우리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이제 조성이 되고 또 우리 국책사업 3대 문화권 사업들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봉화가 각광받는 지역으로 이렇게 탈바꿈 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 또 신도청이 안동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 봉화와 안동까지는 이제 30분 거리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봉화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도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도 있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 일단 이런 날로 발전하고 각광받는 지역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청사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농업기술센터를 찾은 박군수, 귀농협의회 창립 총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봉화군이 귀농 귀촌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4년 전부터 봉화군 귀농협의회가 자생적으로 생겨서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제 귀농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창립 총회를 통해서 더 홍보도 하고 또 군하고도 좀 같이 협력할 수 있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좀 많이 알리고 홍보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창립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중책을 맡고 바쁜 일정을 쪼개 귀농협의회를 응원하기 위해 찾은 박군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기 때문이다.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도 일단은 이 오리지널 농사꾼입니다. 제가 농사 경력이 지금 79년도부터니까 5년 안 됐겠다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되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금도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자 해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게 농사예요. 내가 또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꼭 일단은 가져다 주는 게 일단은 농사입니다. 우리가 가을 역에 가가지고 우리가 품평대회 할 때 서울에서 약 3시간여 거리. 체리와 당귀 같은 기후작물도 잘 자란다는 곳. 귀농인들에게 봉화군은 어떤 매력을 주는 곳일까? 2008년 12월 달에 우리 귀농 정착인 지원 조례를 봉화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요. 그러니까 자연과 가장 가까운 농촌이고요.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귀농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화가 좀 아름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귀농과 관련해가지고 봉화군에서 좀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도움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군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을 때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일까? 2000년 이후 봉화군의 귀농 인구는 천여 가구에 약 2,500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실제로 봉화군이 내세우는 가장 큰 자랑이자 특징인 귀농인의 집. 봉화군에 5곳 있는 귀농인의 집 중에서 오늘은 금복리에 있는 곳을 살펴보기로 했다. 도시민들이 귀농을 염두에 두고 탐방할 때 단기간 머무르며 봉화군을 둘러볼 수 있는 곳인데 저희는 이제 사가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 사가는 봉화 지역이 일교차도 심하고 이러면 사가랑 기후가 적합하고 그리고 또 일단은 여기가 청정 지역이잖아요.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인심도 좋고 이래서 살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하루 이용료 8,000원. 내부에는 TV와 냉장고, 웬만한 살림살이가 다 있다. 외지에서 봉화를 보러 오시면
여관이나 모텔이나 뭐 이런 데를 정해서 구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8,000원으로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합당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이사비에서부터 빈집 수리비, 정착 장려금까지 각종 지원금은 물론 귀농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는 봉화군. 귀농인의 집은 그런 의미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며 사과 농장을 꿈꾸고 있는 경미 씨가 길을 나섰다. 봄이면 사과나무가 심어질 땅에 집을 짓고 있는데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집을 돌아보며 일을 거두는 부부다. 첫째는 이 정보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귀농학교도 오면서 바로 다녔고, 요번에도 뭐 귀농사관인가 뭐 거기 신청 또 했고, 아무래도 정보가 제일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뭐.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정보력. 귀농 1번지라는 애칭도 그냥 나온 게 아닌 모양이다. 박군수는 이러한 귀농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건넬까? 봉화에 와서 일단은 귀농을 하려고 하여도 이게 이제 봉화군이 10개급 면에 면적은 서울시의 2배 크기 면적입니다. 그러면 곳곳을 이렇게 다녀봐야 되잖아요. 그죠? 곳곳을 다녀보면 하루에 다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봉화에 와서 어디 친척도 없고 친지가 없으면은 여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숙소를 정해놔놓고 하려고 하면은 이 귀농하시는 분들 부담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농인의 집을 3동을 지었어요. 3동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누구라도 어느 분이라도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귀거를 하면서 내가 살 이 터전을 이제 다녀보는 거죠. 그래 다녀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겠다 싶으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시면 되고, 또 만에 하나 다녀보고도 거기에서 귀거를 해가지고 일단은 보름 동안 있으면서 이 뭐 봉화로 귀농을 안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귀농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 따로 있다는 뭐 저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니까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좋습니다. 귀농에 성공한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봉화군 무량면. 농장에는 펜넬이라는 채소가 푸르름을 뽐내고 있다. 인류 요리사 출신의 종석 씨. 건강식을 만들다 귀농을 결정했다는데 고향이라고 해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가 있죠. 여름에 해발 700, 800고지에 고랭지, 중고랭지 그런 데서 작물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햇빛의 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그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런 쪽에 공기가 안 좋은 거, 중국에서 넘어오는 공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단되기 때문에 햇빛의 질이 좋기 때문에 작물은 결국은 햇빛이 상당히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작물이 좀 튼튼하고 잘 자라니까. 그런 전반적인 여건, 그 다음에 그 여름에 비가 좀 집중호우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덜하고, 겨울에 또 눈이 폭설이 안 내리기 때문에 시설 하우스에서는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연평균 10도 내외의 기온. 기후작물을 비롯해 고랭지 농업이 모두 가능한 봉화. 프랑스와 이탈리에서 사용하는 고급 채소인 펜넬부터
치커리, 흑무, 어린 채소, 허브 등 400여 가지의 채소를 키우고 있는 종석 씨의 농장. 종석 씨는 이곳에서 억대 수입을 올리는 분홍으로 자리 잡았다. 매출은 글쎄 뭐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은데 그 여기 자체의 매출은 1년에 한 7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처 생산을 못하고 다른 그러니까 뭐 강원도나 제주도나 뭐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들하고 일반 야채까지 하면 1년에 한 35억, 4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어요. 종석 씨의 성공. 그 뒤에는 봉화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과 귀농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이 함께였고 귀농전도사 박군수의 활약도 있었다. 접근성이 좋아요. 지금 우리 뭐 서울에서도 한 2시간 반 거리, 부산에서도 뭐 넉넉하게 한 3시간이면 들어올 수 있고, 대구에서는 1시간 반 거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또 봉화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다지 땅값이 비싸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초기 투자비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고 이래서 일단은 봉화를 또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귀농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소천면. 이거를 좀만 팔려. 귀농 1년차 부부. 남균 씨와 경미 씨의 보금자리다. 고추와 수수, 잡곡 농사를 짓는 두 사람. 도시 생활을 해보니까 돈을 모아서 시골에 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도시에서 돈을 모은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 나중에 돈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먹어서 농촌에 간다면은 에너지가 그만큼 없잖아요. 힘이 젊었을 때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후에 또 자녀가 태어나면 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얽히고 설켜서 더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좀 일찍 귀농을 하게 됐고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두 사람이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임신 중이었던 경미 씨가 이곳에 내려온 지 1년. 봉화군의 귀농 지원 정책에 따라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잡곡 농사 말고도 한 걸음 더 꿈을 키웠다는데. 저희는 농촌으로 귀농을 해서 농사만 짓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여행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귀농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둘레길을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둘레길 못지않은 여행 컨텐츠를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풍광이 되게 멋지잖아요. 그런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가격적인 면에는 저희가 여기를 임대로 해서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는 확실히 봉화가 싸기는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근처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다른 데보다는 금전적으로는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됐죠. 왜 그래? 여기에는 봉화군의 지원도 한몫했다. 초기 이사비 지원부터 빈집 수리비, 그리고 정착 장려금과 출산 축하금, 양육비까지 경미 씨 부부의 귀농 생활은 지원 속에서 더 견고해졌다. 외떨어진 시골집.
하지만 두 사람은 이곳에서 도시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을 발견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자리를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업은 뭐 향후 앞으로 뭐 한 4, 5년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 규모로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농업이 주업이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과수라던가 블루베리라던가 이런 쪽으로 전향해서 농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하는 게 하루하루 아기 이쁘게 잘 키우고, 그게 목표죠. 귀농 시책은 우리가 이제 가족과 함께 꼭 이제 귀농을 해야 돼요. 혼자서 오는 거는 그런 귀농으로 뭐 간주를 안 합니다. 정부 시책도 그렇고 한데, 우리가 이제 귀농에 대한 지원 조례를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뭐 우리 봉화는 그래도 귀농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자치단체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소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싶은 박군수. 무늬만 농업인이 아니다. 농업인 후계자로서 귀농 전도사로서 봉화군을 귀농 1번지로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은 깊다. 매일 있다는 그래요. 공장에도 매일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도 매일 출근하니까 논밭에 매일 출근하듯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논밭에 가고 축사에 계속 나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 직장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작물들은 내가 일단은 노력한 만큼, 내가 정성을 준 만큼 소득을 남겨다 줍니다. 하니만큼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은 첫째, 우리 그 행정관서에서 농업 지도하는데 각 작물별로 사과면 사과, 고추 해서 지도하는데 적극적으로 따라주셔야 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우리 양성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봉화에 있다는 농민 사관학교에 적극 일에 참여하셔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억 소득 농가를 일단 100호씩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도 참여를 해주시면은 반드시 이 작지만 아주 일단 강한 농업, 이 강소농으로 일단은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영화 원앙소리처럼 지고지순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 느림의 미학이 가득한 곳. 소 키우는 군수 박노욱 군수가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귀농 1번지 경북 봉화. 봉화군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하다.